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산업 생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 연준은 지난 2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0.3%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전체 산업 생산의 75%를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은 지난달 0.2% 하락하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달 미국의 주택시장 지수가 8개월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전미주택건설업협회와 웰스파고가 발표한 3월 주택시장 지수는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한 53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건설업체들의 낙관 혹은 비관 여부를 판단하는 50은 여전히 웃돌았습니다. 주택시장 지수 둔화는 낮은 모기지 금리와 빠른 고용 성장이 아직 주택시장으로 강하게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세계 경제 회복이 너무 느리고 취약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인도 뉴델리의 한 강연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이 넘게 지났지만 경제 상황은 예상보다 더 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5%, 내년 3.7%에 불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주요 선진국의 엇갈린 통화 정책을 위험 요인으로 꼽으며 유로존과 일본은 저성장과 저물가 속에 실업률과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6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는 전거래일보다 배럴당 2.1% 하락한 43달러 8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6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장중 한때는 배럴당 43달러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이처럼 하락한 것은 미국과 리비아의 원유 생산이 예상을 뛰어넘는 데다 이란의 핵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1% 이상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달러 약세와 함께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에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는데요. 특히 이날 발표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것이 금리 인상 기대감을 늦추는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지수 모두 봄 기온이 완연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3대 지수는 모두 강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5일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기도 했죠. 1.29% 상승한 가운데 S&P 500 지수도 1.35% 이상 오르며 2081에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1.1% 이상 오르며 4,929회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유럽 증시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의 양적 완화 효과와 중국의 부양 기대감에 주요국 증시가 모두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특히 독일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독일 증시가 2% 넘게 오르며 12,000선을 돌파했고요. 프랑스가 1% 이상, 영국 증시도 0.9%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폐막했습니다. 그에 따른 중국 경제 방향성과 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순서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폐막했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올해 목표 성장률 7%도 쉽지 않을 거라 했는데 경기 부양책 어떻게 좀 발표가 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네, 지금 현재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방면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경기 하락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과잉 생산, 과잉 투자 문제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철도 그리고 수리 시설 정비에 각각 한 140조 원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리만 쇼크 때보다도 지금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지방 정부의 채무가 3조 달러 정도 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 금리 인하라든지 지지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세수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만기가 돌아온 채무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의 그 지방채로 환시켜주는 이런 작업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양적 완화가 계속 추진됨에 따라서 위에나 절하가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위엔화는 올해 1달러에 6.3위엔까지도 절하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 한머니들이 최근 중국에서 이탈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탈된 자금이 우리나라 기업이라든지 부동산 쪽에 투자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또 양적 완화 정책을 꺼내든 만큼 중국 경제가 언제쯤 바닥을 치고 또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국의 경기 선행 지표 역할을 해주고 있는 2월 그 전력 소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3%를 기록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제조업 PMI라든지 리커창 지수로 보면은 올 1분기 그 GDP 성장률은 6.9% 전후로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그 작년 4분기가 7.3%였는데요. 이를 크게 하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인프라 투자라든지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 시점은 아마 여름을 바닥으로 해서 서서히 회복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V자형이라든지 U자형보다는 완만한 L자형 내지 나이키형의 경기 회복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증시의 그 중국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한꺼번에 올라가지는 좀 못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중국이 이번 양회에서 규모의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강조하면서 특히나 내수 위주 성장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국내 수출주 어떤 호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수출주 예상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에 대한 진단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중국의 GDP 성장률을 7% 안팎으로 낮춘 것은 고속 성장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우리나라 그 수출은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최대 교육국이자 투자국입니다. 전체 무역 흑자의 1.7배를 중국에서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수출의 52%가 중간재라든지 즉 가공무역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내수 중심의 성장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우리 그 수출 기업엔 상당히 혼란이 예상이 되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성장률을 1%포인트 인하시키면 한국의 성장률은 최대 0.17%포인트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을 생산 기주하는 기존 전략은 빨리 수정이 돼야 되는데요. 대신 중국 소비 시장의 직접 공략을 위해서 자동차라든지 정보기술, 가전 같은 기존 그 주력 수출 품목은 좀 프리미엄 제품으로 특화시켜서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해야 되겠고요. 또 내수 소비재 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식음료나 농산물, 의료, 교육 쪽에서는 우리도 빨리 전략 상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자, 중국이 내세우는 개혁 개방 2.0 시대에서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주요 정책 과제는 또 무엇이고 이로 인해서 어떤 산업들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중국은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는 그 순환형 발전 모델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게 환경산업인데요. 무려 1,050조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석탄 소비 절감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그리고 산업 고도화 정책을 같이 펼치면서 규제와 보조금이라는 채찍과 당근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석탄보다는 앞으로 수력, 풍력, 태양광, 원전 쪽의 발전 설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풍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3년에는 7,500만 킬로와트였는데 2020년에는 2억 킬로와트로 늘어나게 되고요. 원전 설치 용량도 20년까지 한 5배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전기 자동차용 건전지 회사라든지 풍력 발전, 태양전지, 오페스 처리, 공해 절감 장치 기업들에게는 중국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계속 그 새로운 시장으로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수혜 산업들까지 살펴봤는데요. 또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개혁 작업과 국유 기업 개혁도 최대 관심사인데 이런 개혁 작업들이 중국 산업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살펴봐 주시죠. 네, 국유기업 개혁이라든지 가격 개혁, 금융체제 개혁 같은 190개 개혁들을 이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내수 주도의 그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이런 작업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유기업 개혁을 시범 모델로 해서 빠르게 산업 고도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전인대 기간 중에 중국 남차와 중국 북차를 합병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페트로차이나 시노펙의 합병과 관련된 연구 작업에 들어갔고요. 또 만성적인 기업, 적자 기업이었죠. 중국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관계 주식을 매각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석유와 철도 외에도 원전, 통신, 광업, 위성, 전략 쪽에서 기업 간 재편과 통합이 상당히 빨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30에서 한 50개 초대형 국유 기업이 3, 4년 뒤에 탄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기업에는 큰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자, 어제 또 양회 이후 중국 증시가 2% 넘게 오르면서 거의 5년, 6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각종 부양책 출시 기대감 덕분인데 향후 중국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올 하반기에는 그 수급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4,000포인트를 좀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최근 들어와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증시로 자금 유입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3월 들어와서 신규 계좌 개설 건수가 66만 계좌 정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또 보험 자금이 곧 있으면 주시장에 순매수 세력으로 들어오는데 한 3조 유엔 전후에 매수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성강통이 개설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일 한 100억 유엔 정도 자금이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 중국이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질 않는데요. 만약에 뉴욕 회의에서 통과됐을 경우에는 글로벌 투자 자금 중에서 한 150억 달러 정도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도 아무래도 그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유가 하락에 따른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교통, 운수나 전력 업종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3월 말에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표하는 그 신실크로드 수도권 일치화 사업, 장강 경제 공동 건설 사업이라든지 6대 소비 공정, 7대 투자 공정과 같은 정책 수혜주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중국 증시는 빠른 순환매를 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앞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추가 지준율 인하 등 이런 기준금리 인하 등은 언제쯤 단행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그 시점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최근 들어와서 중국이 금리 인하를 2번 했고요. 지준율도 1번 인하를 시켰는데요. 이런 그 정책 결정 이후에는 한두 달 정도 그 평가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빠르면 이번 그 4월 말이나 5월 초쯤 해가지고 추가 지준율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문제는 중국
중국에서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는 제한적인 효과밖에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경기 규모가 커졌고요. 또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미세 조정 정책을 통한 특히 재정 정책을 통한 여러 가지 그 경기 부양책들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창구 지도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이런 그 정책안들이 앞으로는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빠르면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이러한 경기 금리 인하 정책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자세하게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예병구 멘토입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그리고 국내 최대의 서울경제신문을 읽어드리면서 저희가 몇 가지를 좀 잡아드렸는데 지금 페리티 시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국제유가가 지금 급락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예견을 좀 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신문상에서 힌트는 다 주고 있었어요. 국제유가 급락이 나오고 있었다. 오페크 CEO가 그만큼 셰일유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국제유가의 급락을 다시 가져왔고요. 전일 보면 조선정유화학주들이 굉장히 급락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 신문이 앞으로의 나갈 방향이라든가 지금의 현재 상황들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보면서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해외 증시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쪽, 미국 쪽부터 먼저 좀 볼게요. 미국 보면 전일 좀 급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1.29% 되는 급등세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FOMC 회의에 대한 부분들이 결코 나쁘게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지배적 견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참고가 됐던 것 같고요. 자, 유럽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럽은 계속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 얘기도 계속 드렸던 얘기예요. 독일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다. 뭐냐 하면 유로존에서 계속 돈을 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페리티 시대가 오면 제조 쪽에서 생산하는 쪽에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 가격 경쟁력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독일이다. 그 독일이 계속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는 이유도 그러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독일이 보면 전일도 2.24%가 오른 12,167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FTSE 이 지수도 영국이죠. 거기도 지금 약 1% 되는 급등세가 나왔고요. 까크 지수는 1%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조차도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벡스 지수라든가 모두 지금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보여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디서 지금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디서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자, 우리가 기사를 좀 확대해 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들이 좀, 요 기사들의 내용들을 보면요, China's Web Sensors Target Cloud Form. 자, 이 차이나 쪽에서도 웹 센서에 대한 부분들 타겟을 클라우드 폼 쪽으로 잡고 있다. 제가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수익을 말하던 시간에 또 한 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시장,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시장과 연동해서, 즉 사물 인터넷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 클라우드 시장에 당연히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이 페트로 차이나에 대한 중국 쪽에서의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부정부패 쪽에서의 얘기들하고 연관되어 지금 크게 경제적인 문제,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좀 그런 문제가 되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쭉 기사를 살펴보면요, 크게 뭐 지금 중요한 기사, 경제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기사는 없다. 즉 악재적인 기사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 보시고요. 자, 제가 기사를 하나 발췌를 해 왔는데요. 바로, on Apple Tesla deal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on Apple Tesla deal. 자, 이 뭐냐 하면, 애플하고 테슬라하고 딜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서로 둘이 딜을 하는 게 아니에요. some shareholder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some share, 누군가인데 shareholder라는 것은 보통 주주들을 의미합니다. 이 주주들의 어떤 주주들은 희망을 하고 있다, 이 얘기인데, 이게 왜 이 기사가 중요하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볼게요. 자, 일단은요, 애플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스마트 쪽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쪽인데, 이 스마트폰이 진화를 하고 있죠, 그죠? 지금 핀테크 쪽부터 시작해서 간편 결제, 그리고 또 하나 더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 무인 자동차 시대, 결과적으로 스마트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자동차가 뭐냐면 사실은 전기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사하고 딜을 하기를 주주들이 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전기차와 스마트카 시장이 동시에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들은 지금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뭉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마트 시장, 이것이 본격적 자동차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 애플도요, 무인 자동차 시대를 꿈꾸고 무인 자동차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연을 하고 있고, 여러분 구글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인 자동차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의 스마트 전쟁은 또 자동차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스마트카 시장, 이쪽이 먼저 성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MDS 테크라든가 이런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들은 바로 이 무인차, 그리고 앞으로의 스마트카 시장, 이쪽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좀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전기차도 좀 늦어지고 있고요. 이 스마트하고 전기차를 결합시키는 스마트카 시장조차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잘못 갔기 때문에 현대차가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소차라든가 이런 쪽으로 너무 멀리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멀리 뛰다 보니까 바로 우리가 흔히들 제가 강연에서도 얘기 드렸는데, 뛰지도 못한 놈이 날려고 들면 분명히 어떤 힘든 과정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완성차 쪽이 오히려 힘든 거고요. 또 하나, 이 전기차, 지금 미국이나 이런 유럽 국가들 보면 전기차 시장, 스마트카 시장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횡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지금 국제 유가가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스마트카 시장에, 그리고 혹은 전기차 시장에 어떤 저해 요인은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계속 세제 지원안이 나오고 있죠. 서울시가 이제 전기차 시장에,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안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최근에 충전 인프라 관련주들이 좀 올랐어요. 전기차 급속 충전 인프라 관련주들이 좀 올랐는데,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팀쿡에게 이제 그 질문을 해요. 주주들이 왜 그 테슬라를 인수할 생각은 없느냐에 대해서 이 팀쿡이 질문을 묘하게 잘 피해 갑니다. 그런데 피해 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애플은 계속 스마트카 시장을 겨냥해 가면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읽어드려야 될 국내 기사가 많아서 여기서 좀 마감을 짓고요. 국내 기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오늘 3월 17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원 위안화 스와프 시장 개설한다는 머리 기사가 지금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스와프는요 꼭 지금 일본하고도 우리가 원엔화 스와프 이거를 좀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 이후로 진행이 됐었지만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근데 원 위안화 스와프 시장은 중국 쪽의 수출로 따지자면 이 스와프 시장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결코 악재가 되지는 못합니다. 호재 쪽으로 오히려 받아들이시는 게 맞고요. 자, 기사 한번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기사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중국 저가 철강 공세의 글로벌 업체 울상이다. 자, 요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나라가 철강,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철강, 조선, 이런 쪽이 우리나라가 화랑이 될 때, 그때 유럽의 조선 철강사들이 무너졌다. 그렇다면, 그때 왜 유럽의 조선 철강사들이 무너졌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그, 저가 조선 철강들이 굉장히 화랑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유럽이 우리 한국으로 보면 되고요. 그때 당시에 한국이 중국으로 보면 됩니다. 중국이 지금 저가 철강 공세로 글로벌 업체들의 울상이다. 결국은 우리가 울상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유럽을 침해했던 얘기와 일맥상통하게 역사적으로 이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것, 지금 조선 철강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다시 우리가 농업으로 가도 농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농사 지으러 가도 된다는 얘기가 역으로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철강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조선 철강, 특히 중국이 인해 전술로 좀 치고 들어온 영역적 침해 부분이 있는 산업 쪽에서는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는 작년부터 계속 드리고 있었던 얘기니까 더더욱 좀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중국이 1월 철강 수출이 전월 동월비 63% 증가했다. 자, 요 부분입니다. 1월 수출량 전년 대비 63% 늘었다. 중국의 저가 철강사들이 얼마나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밀어내기식 해외 수출. 그러니까 밀어내기식 해외 수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가로 공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생산량 최고치인 1970년대의 4배 수준이고요. US 스틸 등 미국 업체들 중국에 추가 관세 요구를 하고 있다. 관세를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죠? 유럽, 인도 등 글로벌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고 시장을 보호할 필요성까지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보호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중국의 저가 철강 공략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시면서 좀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배요. 자, 이 담배 판매량이 회복이 됐어요. 저도 담배값이 올라가면서요, 끊을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근데 못 끊겠더라고요. 자, 이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제가 그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꼭 좀 담배를 끊어달라고 하길래, 내가 담배를 끊으려면 주식을 먼저 끊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주식을 끊어야 되겠다 하니까 그냥 담배 피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이 담배값이 다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판매량이 회복이 되면서 KTNG라든가 GS 리테일, 즉 편의점 관련주죠. GS 리테일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이 지금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담배 판매를 빼고도요. 자,
1, 2인 가구 증가예요. 결국은 편의점 주식이 실적이 되고 있다는데, 자, 여기 기사를 한번 볼게요. 담배 판매를 빼고도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편의점의 성장. 즉, 혼자 사는 세대가 1인 세대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것이, 편의점 쪽의 증가를, 편의점의 판매량을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서울경제TV를 통해서 벌써 1월달, 2월달 짚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주가가, KTNG 주가가, GS 리테일 참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막상막하 투맨쇼, 종영 프로그램이죠. 거기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GS 리테일이 지금 52주 신고가 경신. 자, 이들 들어 판매량이 20% 이내까지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담배로 인한 이익은 결국 60% 증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편의점 업체별 5,600개 출전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외형 성장이 더더욱 이어지겠다. 즉 결과적으로는 신고가를 계속 뚫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핀테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부 적극적인 이 배덕광 새누리위원회 얘기인데요. 핀테크, 스마트카, 차세대 성장 동력, 정부도 적극적인 투자 지원책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핀테크, 결과적으로 보면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스마트카 역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자,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핀테크를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 수익을 말하던 시간을 통해서요. 그리고 스마트카 쪽도 계속 전년도부터 얘기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시장, 앞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는 시장, 그 얘기를 지금 정부에서조차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물인터넷, 현존한 기업의 70%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사물인터넷과 같은 초연결 사회가 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빅뱅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서 느껴졌느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느껴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기사. 자, 예,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기사를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제가 오늘 하나 준비를 더 했었는데 그 기사가 조금 준비가 안 됐네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앞으로의 펼쳐질 시장들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서는 중점적으로 다뤄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런 그 앞으로의 시장 이런 것들을 점검해 드릴 거고요. 외신을 통해서 그때그때의 리스크라든가 앞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좀 얘기 드릴게요.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습니다. 이런 시장인데 이런 시장에서는 낙관적 관점을 유지하고 가셔야 된다. 이 얘기 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이어서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오늘장 전략 짜보는 시간이죠. 오늘 순서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우리 시장 상승 마감했지만 그 강도는 상당히 약했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둔 경계감 때문이었는데요. 종목별 차별화도 심했던 하루였죠. 어제장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최근 국내 투자자분들의 근심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약간의 그 속상함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 증시에 비해서 국내 시장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벌써 이제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3월 달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여전히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세계 증시가 이미 글로벌화 돼 있어요. 연동돼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외국 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가 다소 늦게 출발할 수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더 오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고 여전히 외국 시장에 비해서 국내 시장이 또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전일장 국내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요, 전일장에서 상승폭이 이렇다 하진 못했어요. 다만 긍정적인 신호가 표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국내를 이끌고 있는 이들 업종 대표주들이 장을 이끌면서 견조한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어제장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자, 미국 시간으로 17일, 1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8일, 19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 과연 미국 금리가 인상이 언제 되느냐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의 모습을 보면은 이 금리 인상 시기가 다소 조율될 수도 있다, 연기될 수도 있다 하는 소식과 함께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 점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자, 올해 들어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한 규모가 1조 9천억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어제까지. 근데 이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가 일단락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 또한 어제장에서 물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소폭 매도했습니다만 매도 규모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미 매수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장의 국내 시장 상승 모습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강보합 수준에 그쳤습니다만 견조한 눌림목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어제장 시장 점검을 해봤고요. 간밤 뉴욕 증시 말씀하신 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강세 기조가 약해진 데다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장도 동조 흐름이 이어질까요? 오늘장 변수와 함께 전망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굉장히 국내 시장 투자자들 업데이트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네. 국내 시장 금주는 변동성이 심한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가 3대 시장이 모두 1%대 이상의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상승 랠리를 지속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 앞 시간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미국 시장은 점검을 해드렸기 때문에 저는 짧게만 하죠. 앞서서도 언급해드린 바가 지난주에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해외 증시 미국을 포함한 유럽, 중국 시장이 모두 이미 상승 기조고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행진을 이미 유럽 시장은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시장도 대망의 2000포인트를 향해서 계속해서 상승 행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히려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금주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외생 변수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국내 시장은 크죠. 더군다나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아직까지는 매도 위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는 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가들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합동해서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저는 이번 주를 고비해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안정적인 시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투자자분들께서 이거 하나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저는 금리보다도 환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동이 1131원 50전입니다. 이 환율이 하락하는 게 좋냐 상승하는 게 좋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저는 하락하는 게 더 좋습니다. 주시장에서는. 그러나 그것보다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고정되는 것이 더 중시에는 좋다. 다시 말해서 심한 변동성을 겪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오늘장에서도 매수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금주는 저는 여전히 매수 우위 주식 비중 확대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핵심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0포인트까지 열려있는 만큼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하셨죠. 자, 그렇다면 어떤 업종에 주목해 봐야 할까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수출주가 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 금리, 국내 시장도 이제 금리가 1%대로 진입을 했죠. 사상 처음입니다. 네.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1.75%. 이제 1%대 금리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시중에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한 유동성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국내 증시도 그 상승 랠리에 저는 합류할 것으로 봅니다. 자, 주식투자 격언에 보면 정부 시책에 순응하라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미 최경환 호가 이미 출범을 하면서 강력한 경기 부양 드라이브 정책을 쓰고 있죠. 그 일환이 금리 인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경기 부양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어제장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났죠. 어제와 같은 약세장 속에서도 삼성전자가 이끄는 전기전자 업종들, 현대차가 이끄는 자동차 업종들이 이미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강력한 하락을 억제하는 소위 말해서 하방 경지성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금주 매수를 해봐야 될 관심주로서도
전기전자 업종들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대중국이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 의지를 이제 리커창 총리가 양회가 마감됨으로써 발표를 했죠. 거기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중국 수혜가 예상되는 그렇죠. 바이오, 제약, 화장품 이런 종목군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라면 뭐 CJ EM으로 필두되는 그렇죠. 영화관 같은 그 케이블 이런 것이 드라마 이런 게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SM이라든지 그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도 부각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서 업종으로서는 전기전자 그리고 바이오, 제약,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중국발 수혜주로 일단은 여러 가지 업종 말씀해 주셨는데 내수 관련주도 조금 더 관심을 둬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이사님? 자, 내수 관련주의 이제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네. 뭐 백화점 업종이 있겠고요. 네. 네, 그 유통 업종이 있겠고요. 그런데요, 사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여전히 지수가 이제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 놓여져 있습니다만 상승으로 이끌기에는 다소 지금 미진한 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투자 전략을 한번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비법을 하나 팁을 드리자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주가의 고점과 저점, 다시 말해서 바닥 탈출을 시키고 고점에서 꺾이고 하는 그걸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역시 세력이, 이장을 이끌고 있는 세력이 만드는 건데요. 우리는 그 세력의 흐름에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요. 주식 투자 애널리스트라든지 이 브로커 하시는 증권회사 직원 같지가 않대요. 뭐 예술 하시는 분이라고 분 같다고 이렇게 좋은 표현을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저는 주식 투자도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자기 고집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너무 고집만 부리다면은 외골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 흐름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어느 업종, 어느 종목이 주도주가 되고 있고 주도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 느끼세요.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의 움직이는 그대로 적어도 내 포트폴리오 구성상에서 절반 50% 이상은 그쪽에 편입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내수주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의 수혜가 되는 수출, 대표 수출 관련주들 그리고 대중국 수혜주들이 여전히 그 주도주로서 부각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사님 그렇다면 질문을 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코스피 지수가 좀 2,00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하셨는데, 자 오늘 보니까 한 1,990포인트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한 10포인트밖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2,000포인트 돌파를 위해서 추가적인 상승 위해서는 어떤 점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대망의 2,000포인트 돌파 시도를 지난 월 초에 했었죠. 네. 이제 지난 3월 6일 금요일에 했습니다. 지금 3월 6일이면 지난주가 되겠네요. 금요일 날 네. 2,012포인트로 종가를 마감하면서 이제 2,000포인트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2,000포인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900대에서 2,000포인트로 이건 자릿수를 바꾸는 겁니다. 더 비근한 예를 들자면 10,000원짜리가 90,000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90,000원짜리가 100,000원을 돌파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000원이 90,000원까지 간다는 건 900%가 올라가는 거죠. 9배가 올라가는 건데 그거보다는 90,000원짜리가 100,000원과는 그러니까 한 10%, 한 11% 정도 되겠네요. 이 10%대를 상승시키기가 더 어려운데 그것은 자릿수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0,000원이라면은 5자리고 100,000원이면 6자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내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1,900포인트대에서 2,000포인트 돌파는 그저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돌파했다가 밀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돌파하면 두 번째죠. 지난 3월 6일에서. 그럼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는 더 강하지 않을까. 이번에 3월 6일 날 2,000포인트 돌파하고 종가상으로 단 하루만 2,000포인트 이상을 유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종가상으로 다 밀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2,000포인트를 돌파한다면 오히려 지난번보다 훨씬 더 긴 하루가 2,000포인트에 머물다면 이번에는 한 3, 4일 이상은 2,000포인트대를 머물지 않을까. 그리고 또 살짝 붕괴된 다음에 또 그 다음 돌파할 때는 더 강력한 돌파 신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2,000포인트 때는 열려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2,000포인트가 맥시멈, 고점이 아니라 2,000포인트를 향한 재돌파 시도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을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이 오히려 저는 이번에 변동성이 심한 많은 투자자들이 갈까 말까 망설이는 이때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긍정적인 전망으로 저가 매수 기회 노려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데코의 상가 팩토리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데코 멘토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코스피 지수는 다행히 5일선 지지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안 전반적으로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우세했는데요. 그럼에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종목별로 좀 가는 종목만 가는 차별화 장세가 심했던 하루였죠. 자, 오늘 전략과 함께 또 관심 종목들 AS 함께 받아볼게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예상 외로 상당히 좀 선방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애매한 우리 지수, 일단은 5일선에 대한 어떤 지지는 하고는 있지만은 어제 하락했던 종목들은 크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상승했던 종목들만 상승하는, 즉 보유자의 영역이었던 하루였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는 금통위의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어떤 증권주들이나 금융주들에 대한 영향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하고 말씀드리면서 어제 일단 어제 이제 증권주들의 하락적인 부분들 정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유자분들은 매도로 일관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제 하락했던 업종군들 중에서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증권, 금융주들의 섹터들은 하락하는 부분들, 키움증권이나 대신증권,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가 되기 직전 가격에 어떤 회복을 못하는 그런 나오는 모습들. 글쎄요, 일단 다우지수가 상승 마감하고 오늘도 우리 증시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그리 긍정적으로만은 해석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최근에 국제유가의 하락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언급드리고 있는 현대차가 되겠죠.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 현대차 같은 종목. 자, 현대차 같은 종목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반도체 섹터 중에서는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그동안에 상승했던 정유화학, 조선건설, 금융 섹터들에 대한 순환매, IT,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의 순환매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매수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121선에 대한 저항. 글쎄요, 일단 현재 구간 저항을 돌파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기간 조정으로 충분히 우하향하면서 돌파 가능한 그런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권에 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어제 대부분의 섹터들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의 2%대의 상승, 월봉에서의 계속적인 어떤 그런 하방 경직성에 대한 확인이 나온 상황에서 저점을 높이는 이런 모습들은 어느 정도 에너지를 응집한 그런 결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현대차의 지속적인 그런 관심권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어제 이제 건설주들도 그렇지만은 대형주들의 순환매가 하도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처럼 낙폭이 큰 종목들이 최근에 상당히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거의 일주일간 10% 이상 빠지는 종목들이 거의 다반사인데 상당히 조금은 걱정이 좀 됩니다. 이제 5월 달이면 가격 제한폭의 변경적인 부분들이 시작이 좀 되는데,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한 우리 증시, 하여간 확실한 거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완벽하게 갈릴 거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부와 빠른 트렌드에 적응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종목들도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만 상승이 좀 나아주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을 기본으로 해서 바이오주들라든지 화장품주들, 자,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주들 종목과 일부 개별주들과 함께 최근에 이제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는 지속적으로 놀자주들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일단 게임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게임주들 중에서 게임빌이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군이 되겠죠. 12만 원대 정도부터 놀자주를 말씀을 드릴 때 함께 좀 추천드렸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자, 일단 한 6% 정도 수익권으로 들어온 그런 모습이 되겠죠. 지난주 금요일에 한 5% 넘는 그런 상승이 좀 나와주더니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컴투스의 4% 상승과 함께 게임빌도 재차 어제 같은 경우 한 2% 정도 상승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할 구간으로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61선에 대한 저항 돌파,
저항 돌파에 대한 테스트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어느 정도 윗꼬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자 게임빌 최근에 지속적으로 기관들이 이제 기관들이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 정말 오랜만에 기관들의 입질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서 증권사들 오늘 추천 종목에 또 들어왔죠.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오늘 또 추천 종목에 들어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관들에게 오늘 61선의 저항 테스트 할 때 물량을 넘기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게임빌은 수익을 챙기자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결국 이제 게임빌이 꼭 아니더라도 뭐 조이시티라든지 드래곤플라이 어제 한 6%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 결국 게임주들은 순환매적인 부분들은 일치가 됐던 상황들이었지만은 자 조금은 아쉬웠던 섹터 엔터주들이 되겠습니다. 자 SM이나 YG엔터 모두 어제는 조금은 아쉬웠던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 워낙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한테포 쉬어가는 흐름들이 조금은 코스닥 지수 상승에는 강한 흐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자 중요한 건 이 엔터주들은 지속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번 연도에는 재료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겠습니다. 대형급 가수들의 컴백적인 부분들. 자, SM 같은 경우는 재작년부터 계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엑소라든지, 엑소의 그런 컴백이라든지, YG에서는 싸이나 빅뱅 같은 어떤 굵직굵직한 가수들의 컴백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이 수익성으로 개선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현재 구간 바닥권에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어느 정도 두시고 지속 관심권에 두면서 체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섹터 카지노 관련주들이 되겠죠. 어제 이제 신규로 말씀드린 종목 GKL을 포함해서 파라다이스까지 GKL 같은 경우에는 눌림 매수적인 부분들 일단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정도부터가 카지노 관련주들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구간으로 진입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계속적인 바닥권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 주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5주봉선을 회복하냐 못하냐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갈림길에 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강력 슈팅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의 그런 관점이 되겠죠.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순매수세가 이틀 사이에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 오늘 정도 소폭 조정세가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적극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올 만큼 오늘 변동성에 대한 여부 체크를 하시면서 자 지수는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을 때 그것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여부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나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게임빌은 전량 수익을 챙겨보자 하셨고요. 카지노주 오늘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셨죠. 조정 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간밤 글로벌 증시는 모두 기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동반 상승세가 이어지는 2부에서 자세하게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일드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